여러분, 이 시간에는 객국에 의한 성격 판단이 되겠습니다. 객국에 의한 성격 판단. 그렇습니다. 일간노행을 보고 성격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보고,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국에 따라서 격국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보면은 확연히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는 개인마다 다르고 본인의 사주에 의한 삶을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인 이외에 주변인의 사주에도 본인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부모, 형제, 처자 등 직계, 혈통과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본인의 사주와 육친의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은 육친 간의 사주가 비슷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육친을 편과 정으로 나누어 한 사람의 사주가 편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격국에 따른 성격 판단은 전부 10정격으로 10가지 격 말이죠. 10정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인성입니다. 인성은 인성에 여러분 여기에 정인 편인이 있죠. 정인 편인이 있습니다. 인성에는 원래 이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경정, 즉 정편, 사람의 성격은 자비, 지혜가 풍부하고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론행 또는 사회행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성 자체를. 그래서 이론행 또는 사회행 그렇게 보고, 이 정인격 말이죠. 이 정인격은 인성격 중에 정인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인은 나를 생한 모성이죠. 모성이다 보니까 사주 중에 이 정인이 왕하면은 모친이 자식에게 너무 사랑을 쏟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인은 학문과 명예를 상징하며 사주 중에 정관이 있으면은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학식과 이해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주 자체에서 정인이 왕성하게 되게 되면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이해로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정인격의 사람은 재물에는 욕심이 적으나 명예를 위해서는 온 힘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의 이목과 명예에 관심을 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에서 정인격으로 성립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은요, 그 재물하고는 크게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정인격인 사람의 경우 단점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일을 처리해서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기력이 강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은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 기대고자 하는 이런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인으로 결국 사주에서 정인격이 성립되면은 그 정인이 최고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인이 강하다 보니까 명예를 중시하고 재물보다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한 단점이 무슨 일을 행함이 있어가지고 내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그 남을 내가 의지해가지고 기대고자 하는 이러한 점이 아주 그 단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 편인격, 그 다음에 이 편인격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이 편인격은, 편모. 자, 편모를 지배하며 그 성질도 현저히 편협적이다. 사람은 총명하며 창조력이 뛰어나는데 단조롭고 평범한 직업에는 적합지가 않고, 사주 중에 만약에 편인이 과다하면 총명하나 책사책에 빠지는 경향이 보여가지고 총명함이 도리어 원수가 되는 수도 있다. 책사책에 빠진다. 결국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죠. 두 번째로, 편인격을 이루고 편인이 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자기 위주이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따른다고 하면은 남의 것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며, 또한 자신이 손해를 봤다면은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맞습니다. 예. 그분가 말이죠. 내 것을 만약에 잃었다, 이런 경우에 절대적으로 이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편인이 왕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왜 아셔야 되냐면요, 사주를 놓고 봤을 때의 편인격의 소유자다, 그렇다면은 그 성격의 이러한 사람이네, 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세 번째요, 물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으므로 유리하지만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을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립니다. 그런데 사주로 봐야 알지 말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사주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이 사주 한번 보자 해가지고 니 편입경이나 니가 놀지 말자 하면 되겠잖아. 또 그럴 수 사실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단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궁합을 보고 할 때에 이러한 사람이다라고는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과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러한 부분이 너가 살 때에 나올 것이니까 이걸 서로 조화롭게 잘 그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놓고 나면 이제 사살 이제 그때는 보이거든, 보면요. 그때 이제 눈이 이제 바로 탁 돌아와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식상성인데요. 식상성 중에서 식상성에는 식신상관을 말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므로 보라고 한다. 보, 즉 식신상관격이다. 총명하며 가물을 즐기고 희노애락의 성정이 확실하다 했습니다. 구사에서는 대부분 자의 문인, 학자, 예술인이며 서양심리학을 분류해서는 이걸 문학형 또는 예술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죠. 식상은 나의 기운을 설계하다 보니까 식신상관 같이 말이죠. 가물을 좋아한다. 틀림없이 식신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말이죠. 그 예능에 탁월한 그런 그 재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예술행 혹은 문학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건데요. 그러면 식신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격. 이 식신격이 사주가 식신격을 이루고 식신이 왕한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주머니가 텅 빌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소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 설계하고 내가 식신은 내가 그것을 설계하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두 번째로 식신격의 성격은 매우 낙천적이고 예심도 많은 사람이며 낙천인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향은 적고 또한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많은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식신격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배고플 날이 없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미식가가 많다. 자, 그러면은 사주 공부를 했으면은 얼마든지 이 당신 옆에 살면은 내가 굶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식신격, 월지식신이든지 월지식신이면은 식신격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틀림없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걱정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격은요, 원래 가물을 즐기고 그야말로 나름대로 낙천적이다 보니까 또한 살이 좀 찌는 비대해지는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약간 이렇게 좀 비대하고 좀 푸짐한 분들이 다 마음이 넓어요, 보면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살도 또 쪄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세요. 상관계입니다. 상관계. 그 다음에 이 상관계. 상관객은 사주의 상관을 이루고 상관이 왕한 사람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다. 성격이 매우 진취적이라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 항상 그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은 또한 멋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상관 자체가 식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조금은 뭐가 나는 예리한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은 좀 두리뭉실하다면은 이 상관은 좀 뭐가 있는 그러한 아주 깔끔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전적인 그러한 정신이 아주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할 때는 그 뭔가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손해가 오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관계의 경우에 성공을 하면은 앞날이 항상 번창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성공할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 하루아침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망할 때 보면요 흔적도 없이 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것이 결국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또한 개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이 강해서 남과 함께 융화되기보다는 남보다 뛰어나길 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남보다는 내가 좀 앞서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질이 잔머리를 굴리고 그 뭔가가 내가 자꾸 남을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기질이 강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격이 말이죠. 나름대로 좋은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에는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사주인 경우 보게 되면은 상간이 만약에 강해 있다 보면은 반드시 관성을 채끔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재성이 통관 상생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해로가 불가하고 재가 삼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관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능은 훌륭하지만은 단 배우자의 연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헤어짐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성인데요. 여러분,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므로 재격을 이룬 사람은 열성스럽고 온후하며 근면하고 전략정신이 강하며 서양심리학의 분류로는 이것을 경제행 또는 상업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성을 경제니까 역시 뭐 상업형 같은 맥락이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정제격인데요. 정제격자. 여러분 정제는 내가 극하면서도 음량이 다른 것이 정제입니다. 재성은 여러분 처고 결국 첩이고 재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막바로 재성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정제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성격은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적당히 재물이나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당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히 사랑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평을 좋게 해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과다할 때는 역시 아닙니다. 보면은 과다할 때는 태고하거나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이 경우 커다란 재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누리고 살고 이해심도 많고 자신의 이성만을 차리지도 않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이며 인색하지도 않고 허황되지도 않은 지극히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제객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요 신강하면서 정제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정제객이 되면은 내가 신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강하고 정제격에 또한 정제용신도 같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제격을 이루게 되면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또한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해도 견실하며 검약하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노고를 무릅쓰므로 모래 흙을 모아서 탑을 세운 듯한 기량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만큼 착실한 아주 이 근검 전략의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제가 되겠네요. 편제격. 사주가 편제격을 이루고 있으면 인간적인 면에는 아주 좋으며 이해심도 많고 상냥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다만 문제될 것은 금전적인 문제인데 재물이 안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이는 쪽쪽 같다 쓰니까 항상 유통이 없고 씀씀이가 해퍼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정제객하고는 달리요. 이 편제객은 편자다 보니까 정상적인 내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편제 자체는 뭐 복권이라든지 말이죠. 그 뭔가 이렇게 뭐 소위 이제 불로소득 아니면은 적은 투자에 많은 돈을 내가 투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번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편제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런 편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편제격이라고 해가지고 신앙하고 편제도 왕하고 이러면은 아주 거금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소위 씀씀이가 해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씀씀 자체가.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많은 재물을 지고 또 내가 잃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성격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쓰고 싶은 이러한 생각은 이 성격은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서 저축하는 일은 절대 없거니와 돈이 있을 때는 왕창 쓰고 없을 때는 쫄쫄 굶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는 금전관리가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의 사람과 연을 맺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편인격과 말이죠. 이 격을 봐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편제격이고 편인격이면은 상호 이것은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편제는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재. 그래서 혹은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재를 얻는다. 또한 횡재나 뜻밖에 들어오는 재를 의미한다. 가령 현상금, 도박에서의 이익, 축의금, 시주, 정려 등의 수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 편제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편제는 상기와 같이 쉽게 얻는 재물로 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깝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이다. 편제격의 사람은 경제 호의함으로 재를 가볍게 보고 의리를 중시한다 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여색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왕하면은 백수기가 무일푼으로 집을 차렸습니다. 혹은 거목장효 처백의 집을 갖게 해준다 하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신강하고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왕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내가 백수기가 하나 있으니까 그야말로 빈손으로 내가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격이 바로 신강하고 할 때에 제 격이면서 그러한 이야기고 그야말로 막 되는 사람 집을 줘보니까 상당히 돈이 열매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되겠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목장요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편제격을 해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죄다 시다 이걸 말합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그 편제가 강하고 일간 약할 때 말이고 일간이 강하고 편제 역시 왕하면은 이것은 신왕제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왕제왕은 사실은 부자 사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 항에 보게 되면은 이때에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왕하면은 백수기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목장요 하는 그러한 사주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2번, 3번 한 경우에는 재만왕성하고 일간이 약할 경우지만은 4번 항은 신왕하고 재성도 왕할 때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성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관성. 자, 관성 그렇습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관이기도 하겠습니다. 관자가 관리할 관자죠. 앞에는 뱃을 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사를 겪은 사람의 성격은 복종심이 있어가지고 충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충을. 옛날에는 많은 지향으로부터 발탁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양심리학 분류에서는 정치형 또는 군사형에 속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은요. 관성 자체가 여러분 관성 자체가 이렇게 일간이 내가 감목이라면은 경금이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나를 관리하잖아요. 나를.
내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금이 나를 관리한단 말이야. 경금이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오행은 금뿐입니다. 만약에 이 금이 사주에 없을 때에 설기하는 이 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주에 없게 되게 되면은 내 자체가 기본반장해가지고 지 맘대로 돼버린다. 지 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사주가 이렇게 왕하고 이 관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것은 답이 나오죠. 규제 관리하는, 그래서 관이기도 하단말이 규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어찌 보면은 남한테 굽히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해했으니까.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성이 무력하고 일주가 강하다라면은 이것은 남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자체가 스스로 이 사회에서 나가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물론 요즘은 사실은 이제 남녀 공이 이 사회 가서 일을 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보는 것 같으면은 남편이 무력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가서 벌어서 오히려 남편을 버려먹이 살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결국 반대로 나는 강한데 남편이 약하니까 절대적으로 남편이 그 집안에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관성은 나를 관리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 관성이 사주에 항상 있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공이 남자에게는 관성이 자식이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고, 또한 남자 자체도 관성이 직장이기 때문에 있어줘야 되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직장도 없고 말은 내가 혼자 어쩔 수 없이 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겁이 규제하는 관성이 없으면 비겁이 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겁이 강한 사람은 내 혼자서 독립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구속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거부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경 그렇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을 상징하며 신용과 품격이 있으므로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신뢰와 존경을 모으는 바가 있다. 다른 각도에서 봐서 정관경의 사람은 규범이나 예의를 중히 여기며 그 행위도 꼼꼼하며 낭비를 싫어하고 높은 효율을 목표로 삼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관격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현재의 일상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은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강한 의식 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전면 거부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관경의 성격은 사람을 사귀에 있어서 항상 따지고 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가 어떤지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에 결국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같은 레벨이 될까? 같이 어울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보다도 전체적인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은 어울리도 안 하고 말이죠. 동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되면은 너끼리 놀아란 말이죠. 내가 어찌 말이야 너 까마귀 너네 내가 갈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말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뭘 제하는 이러한 그 보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